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는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한국 결혼 이주 여성과 시어머니의 관계. 이게 참 복잡하고 또 섬세한 주제잖아요. 네, 맞아요. 이걸 한번 좀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. 주로 학술 연구랑 관련 기사들을 통해서 이분들이 겪는 갈등이 뭔지 또 어떻게 대처하는지 그 핵심을 좀 짚어보죠. 네, 좋습니다. 특히 그 연구가 인상 깊었어요. 한국에 5년 넘게 사시고 또 시어머니랑 같이 살아본 경험이 있는 분들. 네, 그 팔명 심층 인터뷰 연구 말씀이시죠? 네, 맞아요. 거기서 나온 그 갈등 경험을 7가지 주제로 딱 정리했는데 표현들이 정말 생생하더라고요.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? 첫 번째가 시어머니는 감옥의 간수라는 거예요. 감옥의 간수요? 와, 네. 그러니까 끊임없는 감시, 통제 이런 것 때문에 너무 답답하다는 거죠. 뭐 외출 같은 것도 간섭받고 그랬다니까요. 진짜 숨 막힐 것 같아요. 그렇죠. 그리고 또 눈치만 봐야 하는 신세? 이것도 있어요. 이게 아무래도 언어랑 문화가 낯서니까 늘 시어머니의 기분을 살피면서 뭐랄까 좀 전전긍긍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죠. 네네, 이해가 가네요. 그 다음은요? 세 번째는 숨 막히고 귀찮은 시어머니의 말. 그러니까 뭐 잔소리나 아니면 일방적으로 막 가르치려고 드는 거? 그런 거고요. 잔소리. 네 번째는 이게 좀 더 마음이 아픈데 가족이 아닌 투명 인간이래요. 투명 인간이요? 네. 집안에서 자기 존재나 노력이 그냥 무시당하는 거죠. 소외감 느끼고. 아까 그 간수처럼 통제는 하면서 또 투명인간처럼 무시도 하고. 이게 참, 그쵸. 그러게요. 통제하면서 인정은 안 해주는 참 모순적인 상황이네요. 다섯 번째도 좀 비슷한 결인가요? 네, 비슷해요. 다섯 번째는 우리는 깨물어도 아프지 않은 손가락. 그 속담. 네. 다른 식구들, 뭐 예를 들면 동서랑 비교당하면서 차별받는 그런 경험을 말하는 거고요. 여섯 번째는 아들을 놓지 못하는 시어머니. 남편 문제로 이어지는군요. 그렇죠. 남편이 엄마한테서 딱 독립을 못해서 부부관계까지 힘들어지는 경우. 그리고 마지막 7번째는 나눠주지 않는 사랑과 인정이에요. 사랑과 인정. 네. 그러니까 며느리의 문화나 종교, 또 친정 이런 걸 존중 안 해주고 심지어 뭐 직업 활동 같은 것도 못마땅해 하시는 거죠. 이 7가지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이게 단순한 뭐 성격 차이, 문화 차이, 이걸 넘어서는 것 같아요. 뭔가 좀 더 깊은 권력의 문제? 이런 게 깔려있는 느낌인데요? 맞아요. 정확히 보셨어요. 물론 언어 장벽, 세대 차 이런 것도 있는데 그 근본에는 한국의 가부장적인 문화, 또 시어머니 중심의 어떤 권력 구조, 아들에 대한 좀 과도한 애착, 이런 구조적인 원인이 큰 것 같아요. 특히 그 연구에서 도망갈 것 같다는 의심까지 받는다고 하던데, 이건 정말 기본적인 신뢰조차 못 받는다는 거잖아요. 네, 그런 경우도 많았다고 하죠. 또 못 사는 날에서 왔다, 뭐 이런 식의 편견이나 무시, 아니면 경제권을 전혀 안 준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분들을 더 고립시키는 거죠. 시어머니 입장에서도 물론 뭐 낯선 며느리, 낯선 문화를 받아들이는 게 쉽진 않으셨겠지만요. 그럼요.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또 그 나름의 어려움이나 불안감이 있으셨을 거예요. 며느리 모국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요. 자, 그러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결혼 이주 여성분들은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실까요? 처음부터 막 강하게 나가기는 좀 어려웠을 것 같은데요. 네, 그렇죠. 연구 결과를 보면 초기에는 아무래도 좀 소극적으로 눈치껏 살아가는 방식을 많이 택하신대요. 일단 상황 파악을 해야 하니까요. 일단은 버텨보는 거군요. 그렇죠. 그러다가 이제 남편이나 친구들한테 하소연하면서 좀 감정을 풀기도 하고 시간이 좀 지나면서는 시어머니를 이해하고 수용하려고 노력하는 모습도 보인대요. 뭐랄까? 같은 여자로서 시어머니 삶을 좀 이해해 보려고 하는 거죠. 이해하려는 노력까지? 하지만 계속 좀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마냥 참기만 하긴 어렵지 않을까요? 당연하죠.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는 자기 감정을 표현하고 반항하기도 한대요. 할 말은 딱 하는 거죠. 네, 그렇죠. 그런데 그렇게 해도 정말 변화가 없다 이렇게 느껴지면 결국에는 좀 체념하게 되는 거죠. 포기하고 인내하며 회피하는 쪽으로. 포기하고 회피한다? 네, 그냥 대화를 피하거나 시어머니 요구를 좀 무시하거나 그런 식으로요.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남편 역할인데 맞아요. 남편 역할. 네, 근데 안타깝게도 연구 참여자 대부분이 남편이 중간에서 역할을 제대로 못해주거나 오히려 시어머니 편을 들어서 더 힘들었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.
그냥 네가 이해해라 뭐 이런 식이 되는 건가요? 네, 딱 그런 거죠. 그러면 진짜 더 외로워지고 좌절하게 되고요. 정말 남편의 역할이 중요하네요. 아, 함께 보내주신 다른 기사 있잖아요. 한우란 신문? 거기서도 비슷한 조언을 봤어요. 네, 어떤 내용이었죠? 시어머니를 꼭 친정 어머니처럼 생각하려고 너무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. 그냥 결혼으로 맺어진 하나의 인간관계로 보라는 조언. 그게 좀 인상 깊었어요. 아, 그거 좋은 지적이네요. 기대치를 좀 현실적으로 조정하라는 의미겠죠. 네. 그리고 또 남편들한테 대리효도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. 아, 네. 그 대리효도 중요하죠. 자기가 직접 어머니랑 소통하고 잘해드려야지 왜 아내한테 그 부담을 넘기냐는 거죠. 아내 입장도 좀 헤아려주고. 맞습니다. 남편이 정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해요. 그 학술 연구에서도 비슷한 맥락으로 얘기하는데요. 결국은 초기 관계 설정이 중요하고 서로 문화를 좀 이해하고 존중하고 또 열린 소통을 위한 교육 같은 것도 필요하다고 하거든요. 네, 교육. 그리고 남편뿐만 아니라 시어머니를 포함해서 가족 전체의 인식이 좀 바뀌어야 한다는 거죠.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다름을 틀림으로 보지 않는 태도. 그 차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.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. 그렇죠. 필요하다면 뭐 통역 지원 같은 실질적인 도움도 초기에는 도움이 될 수 있겠고요. 네, 물론이죠. 오늘 저희가 살펴본 자료들은 어떤 통계나 정책 이런 것 너머에 있는 결혼 이주 여성들의 진짜 목소리, 그들이 실제로 겪는 10월대의 현실을 좀 생생하게 보여준 것 같습니다. 네, 정말 그랬죠. 그 감시와 오해, 또 인정받지 못하는 어떤 서름 속에서도 어떻게든 관계를 만들어가려는 그분들의 고군분투가 느껴졌어요. 이건 단순히 그분들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. 맞아요. 우리 사회 전체가 같이 고민해야 할 문제죠. 네, 우리 사회의 다문화 수용성이라든지 또 건강한 가족 관계는 뭘까? 진정한 소통이란 뭘까? 이런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합니다. 당신에게는 오늘 이 이야기들이 어떤 의미로 다가왔나요?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이들이 좀 더 잘 어우러져 살아가려면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는 무엇을 더 고민하고 또 실천해야 할까요? 네, 이 질문을 오늘 잠시 마음에 담아두시는 것도 좋겠습니다.